sorry. What happened today? I ran very fast with my baby sister. I just didn't want to be killed. Okay. 여기 보이는 소녀는 9살의 앤드류 호켄스미스입니다. 이 영상이 녹화되기 1시간 전, 앤드류는 사랑스럽고 지지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켄터키주 댄빌에 있는 지역 전당포의 주인이었으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작은 나오미를 맞이했습니다. 앤드류는 빅브라더가 되어 매우 행복했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여동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20일 9살 소년이 총성과 비명을 들었을 때 가족의 삶은 충격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Come here quickly because I'm afraid. Please hurry. Okay, they're coming, okay? 그 해는 2013년 켄터키주 댄빌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앤드류 호켄스미스는 아버지 마이클, 어머니 앤지, 그리고 13개월 된 여동생 나오미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앤드류의 아버지가 아내 앤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습니다. Angie was a real nice young lady, and she was really his first love. They was just so happy together. 젊은 부부는 강한 종교적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이 지역에서 청소년 목사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교회에서 매우 활발했고 지역 사회에서도 매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아버지는 청년 목사로서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했고 다른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의 친구이자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인 앨런 키스 목사가 앤드류의 아버지인 마이클 호켄스미스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Mike and Angie both looked up to Alan, and Andrew, he looked up to Mr. Keith as an uncle. He thought he was his uncle there. 이 지역의 유명한 종교인인 키스 목사는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키스 목사님은 독특한 부업을 운영하며 전당포를 운영하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Usually pastors and pawn shops don't necessarily go together. He was buying precious metals, videos and CDs and things. Between that and the Bible, that was his life. 키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매주 일요일 플라스키 카운티 전역에서 설교하셨습니다. 키스 목사님은 또한 돈, 특히 금을 좋아하셨습니다. 키스 목사의 리더십과 지도를 통해 마이크는 직접 사업에 합류하여 ABC 골드게임즈와 무어 폰샵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아기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인생은 호켄스미스 부부에게 유익합니다. 호켄스미스 부부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진정으로 즐깁니다. 앤지와 마이크는 가족이 낮에도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어린 앤드류를 홈스쿨링하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앤드류, 그의 부모님, 그리고 아기 나오미는 모두 가족의 전당포에서 어울립니다. Pawn shop, that was basically my home. We had all the knickknacks of a pawn shop, from like games to movies to all sorts of junk. It was basically a playground. I absolutely loved it. It was simply amazing.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20일 오전 9시 17분, 켄터키주의 911 출동대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소년의 조용한 목소리가 댄빌에서 계속되는 강도 사건에 대해 알려줍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Is it Robert? Pawn shop? 9살의 앤드류 호켄스미스는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파견자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더욱 불안한 말을 듣게 됩니다.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Where's the robber? Where is he? He's right here right now. 두 사람은 여전히 가게에 숨어 있는 강도에게 어떤 소음이라도 쉽게 위치를 알릴 수 있으므로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Come here quickly because I'm afraid. Please hurry. Okay, they're coming, okay? 귀일일 요원이 겁에 질린 9살 아이가 전화를 끊는 동안 즉시 순찰대를 출동시킵니다.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직면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서둘러 현장으로 향합니다. 불과 6분 만에 경찰관들이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당국은 가게의 정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유리를 깨고 강제로 들어갑니다. As I made entry, all I was thinking about was, is the shooter still here?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d was a huge smear of blood to my right in the lobby area of the store. I don't care how many times you've done it or seen it. There's nothing that truly prepares you for this. 범죄 현장 발견.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은 바닥에 누워있는 세 구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확인됩니다. 범인이 아직 안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재빨리 현장을 정리하고 9살짜리 신고자를 찾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로 두 어린아이가 아직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겁에 질렸지만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은 채 전당포로 직접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경찰과 형사들이 매장을 가득 채우고 법의학자가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가게에서 총기와 탄약을 판매하고 있어서 무엇이 단서이고 무엇이 아닌지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분석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첫 번째, 여성 시신이 등록부 근처에 누워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남성 피해자는 카운터 반대편에 있습니다. 혈흔의 흔적이 세 번째 희생자, 즉 뒤쪽에 있는 또 다른 남성으로 이어집니다. One of the bodies had been moved to a location where if someone peered into the front door, they wouldn't be able to see that body. The victims had been shot multiple times, possibly after they were down. The only thing at that time that we could determine was that the spent casings appeared to be from a .22 caliber weapon. 마캄, 앤드류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인 샬린과 바바라. 범죄 현장으로 달려가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고 멀리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그들은 경찰차 뒤에 노란 테이프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전당포에 접근할 때 점점 더 많은 경찰관들이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And the policemen would not let us up to the shop. They said, you cannot go in. Well, I just broke down at that point. I knew they were gone. And my heart just sunk. Just couldn't understand why. What had they done so bad that they deserved to die? Could not comprehend why anyone in their right mind would want to hurt either one of them. 매장 앞에 있던 첫 번째 피해자 2명은 매장 주인이자 앤드류와 나오미의 사랑스러운 부모인 마이클과 앤지 호켄 스미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호켄 스미스의 단골 고객인 60살의 댄 스미스로 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금을 사고 팔곤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 장면은 도둑질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호켄 스미스 상점은 실제로 전당포이기 때문에 귀중품을 훔치려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증거는 이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댄 스미스의 여행 가방은 카운터 위에 열려 있으며 여전히 돈과 등기부등본이 가득합니다. 강도가 도망치기 전에 왜 돈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요? As I continued to process the scene, I discovered that over $1,000 from the cash register was still there. It hadn't been taken. Both Mike and Dan's wallets hadn't been taken. It made me start to think that the victims had been targeted for a reason other than robbery. 형사들은 범죄 현장의 배경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 중 누구라도 살인범의 표적이 되었나요? We're like, what do we have here? It was a hit. Was it on Dan Smith? Dan Smith was a gold buyer.
He carries a briefcase with him with a large amount of cash. Dan Smith's wife was able to tell us that he would do a certain route on certain days of the week. So he goes to his bank, he gets the money, and then he had a lot of pawn shops that he went to. 수사관들은 호킨스 스미스 전당포에서 단 19분 거리에 있는 He walks in with that same briefcase and then talks to the lady behind the counter and just appears very relaxed, laughing. Has no idea, obviously, where he's headed. I don't even think it was a full hour after this. Dan Smith was killed. There was nobody that appeared to be paying any particular attention to him. There was nothing that stood out. We really were kind of baffled at this point. Who was even the target? 댄에게 집중하려는 형사의 초기 전략은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들은 용의자도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단서도 없습니다. 살인범은 여전히 도주 중이며 두 가족 모두 애도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소식이 마을과 주변 도시에 전해지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Two young children are without their parents tonight after they were murdered inside their Danville, Kentucky pawn shop. That store is located just blocks from Centre College. As Matt McCutcheon reports, one of the kids called 911 and shielded his sister from the violence. 댄빌 마을은 이러한 비극적인 살인 사건에 대한 해답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전당포 사업에 호켄 스미스를 소개한 앨런 키스 목사도 소셜미디어에 슬픔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전혀 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위대한 세 사람을 잃은 것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세 번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고객이자 좋은 친구였습니다. We're now learning that the suspect in this case, apparently police say, made his way out of this garage door and then took off through the alley, never to be seen from again. If you have any information, call Danville Police at the number now on your screen. 살인범이 아직 도주 중이기 때문에 경찰은 지체할 시간이 없지만 여전히 명확한 동기나 특정 용의자조차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앤드류는 경찰이 이유조차 모른 채 여전히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고아들은 현재 경찰서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곧 조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두 가정에 해를 끼치고 어린아이들 부모의 삶을 끝내려는 사람들에 대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유망한 리드가 걸려오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I'd gotten on Facebook and noticed, homicides in Danville, Kentucky pawn shop. And immediately my heart sunk because I thought a friend of mine still owned that shop, Alan Keith. So that's when I called him. Immediately as soon as I started talking to him, it was an odd conversation. Once Kenneth Allen's name was mentioned, we started looking, okay, who is this guy? He was involved in the pawn shop business. He had one in Somerset, Kentucky. And he was a pastor of a small town church in Pulaski County, Kentucky. He appeared to be loved by his local congregation. That was kind of a common denominator for everybody involved, as they were all heavily into the church, either as pastors, ministers, leaders, just in a church. Brother Harold, he said, I feel horrible because he said, I got Mike Hawkinsmith into the pawn business. 키스 목사의 의심스러운 발언. 발신자는 그의 친구 중 한 명인 케네스 앨런 키스 목사가 이 사건에 대해 의심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When I called Alan, it kept getting weirder and weirder. 서머셋에서 약 50분 거리에 사는 키스 목사는 살인사건 당일 우연히 댄빌에 있었습니다. 9월 20일 그는 단골이 아닌 동네 약국에서 아내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43마일을 운전했습니다. I said, you were in Danville? He goes, yeah. He says, I was in Danville to pick up my wife's prescriptions. Alan's given us detailed, step-by-step description of where he was that day. Now I'm freaking out because I'm thinking, why are you telling me this? So pretty much Michael and Angela were innocent bystanders. And then he said they weren't innocent. They cost me a lot of money. 수사관들은 그의 삶을 계속 파헤치며
키스 목사의 재정 상황을 조사합니다. 그들은 곧 그가 한때 전당포의 완전한 소유주였지만 빚과 재정 악화로 인해 마이크와 앤지 호켄스미스에게 소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Kenneth felt cheated. He felt that pawn shop should have been his. And that Hawkins Smith basically stole it right out underneath his feet. 동기가 마침내 드러나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범행 당시 키스 목사는 아내를 위해 약을 구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비디오 카메라에 포착되면 그는 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습니다. I was in Danville, but I was at the pharmacy. I'm standing in the pharmacy while all this happened. We immediately dispatched investigators to retrieve the video from the pharmacy where he alleged that he had picked up the prescriptions for his wife. If he was in there during the time of the shooting, then he wouldn't have been a suspect. 그리고 경찰은 살인사건 발생 8분 후인 오전 9시 24분에 약국 보안 카메라에 앨런 키스 목사를 찍습니다. 그가 동시에 두 곳에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알리바이는 주요요 용의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잠재적으로 전체 수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어난 일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명뿐입니다. 9살의 어린 생존자 앤드류입니다. 앤드류는 9.11의 살인사건 당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앤드류가 키스 목사가 실제로 살인사건 당시 약국이 아닌 전당포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사건은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What happened today earlier before you and I met? Yes. Anyways. And that reminds me of the dead people. 평범한 시작. 9월 20일은 여느 날처럼 시작됩니다. 호켄스미스 부부는 가게에 도착하여 오전 9시에 문을 엽니다. 앤드류는 구석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님이 하루 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몇 분 안에 한 고객이 들어옵니다. 댄과의 대화. The goldman, Dan Smith, came in. 앤드류의 아빠가 댄과 이야기하는 동안 앤지는 등록부 근처에서 나오미를 품에 안습니다. 댄 더 골드맨은 부모님 가게의 단골 손님입니다. 상호작용은 평범하고 평범하며 앤드류의 관심은 자신의 활동으로 돌아갑니다. 엄마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 동안 어린 소녀는 가게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게임들을 테스트할 충분한 시간을 가집니다. Shortly after this guy, he came in as well. And I was like, he's kind of weird looking. He starts to pull out a gun and kind of raises his voice and says, "Get on the ground." And we all did because we was petrified. 앤드류와 그의 엄마, 여동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숨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침입자가 무기를 8번 발사하는 것을 그들은 몰래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9살 소년에게 이상한 소리는 다트로 인식됩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Dad was like, "Please stop." He started rolling around until he wasn't. He stopped. 총격범은 그런 다음 댄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 순간 앤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게 됩니다. 침입자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자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이 다음 목표가 됩니다. 마지막 용기의 한 장면에서 앤지는 두 아이에게 의지합니다. 가게에는 숨을 곳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y mom, she told me to go in the back with my sister. I crawl all the way back to the office. I sit my sister on the couch. I'm sitting right beside her. 이제 사무실에 숨겨져 있던 앤드류는 4발의 총성을 더 듣게 됩니다. 그러면 침묵. 몇 초간의 침묵이 더 지나갑니다. 앤드류와 나오미는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소녀는 밖에서
부모님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remember crawling over to the doorway and seeing that my mom was just laying there with a puddle of blood. 절망에 빠진 앤드류는 사무실로 다시 몸을 끌고 돌아갑니다. 그와 그의 여동생만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생존이 중요합니다. 앤드류는 침입자가 자신과 여동생의 위치를 알아내기 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사무실 전화기로 달려가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 9-year-old boy called 911 saying his family had been killed. What the little boy did before that is simply heartbreaking. He grabbed his little sister up and he carried her in the office and he covered her with his body. Okay. It's just, Yeah, still through the interview. He's a hero. He and his 14-month-old sister were not physically hurt. I ran very fast with my baby sister. I just didn't want to be killed. 앤드류의 용기, 빠른 사고력,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회상 덕분에 목사 키스의 알리바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경찰은 자신 있게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범죄 직후 수집된 모든 단서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목사 키스는 은색 미니밴의 소유주입니다. 총격 직전과 직후에 보안 카메라가 전당포 주변을 운전하는 비슷한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앤드류의 비밀 911 신고 덕분에 이 중요한 타임스탬프는 앤드류가 거의 동시에 두 곳을 갈 수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줍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키스 목사님은 약국 알리바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rom the pawn shop to the pharmacy, that was a doable time. 마침내 2013년 10월 9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만에 경찰은 마침내 그를 체포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는 그의 집에, 하나는 교회에, 다른 하나는 서머셋에 있는 전당포에 있습니다. An investigator went in as a potential customer and made contact with Mr. Allen. We discovered a box for a threaded device that can be purchased over the internet that can be fashioned into a makeshift silencer. 이 발견은 살인사건에 소음기가 사용되었다는 형사의 의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앤드류가 부모님이 총에 맞았을 때 고음을 내는 소리를 묘사한 것을 설명합니다. And then also outside of the business, we found spent 22 shell casings and then a target that had been shot. So we believe that he was practicing prior to the shooting. The 22 casings found in Kenneth Keith's pawn shop matched all the expended shell casings from the murder scene in Danville, Kentucky. They were shot from the identical weapon. 목사 키스는 아무 일 없이 자신의 전당포에서 체포됩니다. 호켄 스미스와 댄 스미스 가족은 안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그 남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지하는 모든 것을 배신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But to be able to commit murders on Friday and then get up on the pulpit Sunday morning and preach, especially in front of two children, you're going, wait a minute, that's not a real pastor. 앤드류와 그의 가족 그리고 댄의 친척들이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검찰은 키스에게 사형을 피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법원이 키스의 선고를 준비하는 동안 어린 앤드류는 슬픔을 나눌 또 다른 매체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만화책 페이지에 자신의 감정을 공유합니다. 앤드류는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여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의 등을 돌렸고 그날 그는 그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My dad, he made things look so easy. He was truly an amazing person.
앤드류의 부모님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앤드류의 13번째 생일이자 마지막으로 키스 목사가 DA와 계약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직접 선고받습니다. 그의 탐욕과 질투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앤드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최근 약혼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부모님과 그들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기억은 항상 그를 어떤 일이든 이끌어줄 것입니다. I've been told you're a spitting image of your dad. You look just like him. You act just like him. Naomi, she looks just like my mom. I'm very thankful for what I have. And in a sense, it's like I am living through my parents' life. My parents will always live on within me.